최보람입니다. 요즘은 건전지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1963년은 우리나라 로켓 건전지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던 해입니다. 1960년대 초에는 냉전 시대의 양축이던 미국과 소련이 무인 우주선을 경쟁적으로 달에 쏘아 올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 건전지 회사가 처음으로 미국 땅에다가 건전지 수출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전지가 미국에 착륙하던 1963년, 정말 한국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외환 보유액만 해도 그렇습니다. 1961년 말 2억 520만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1963년도에는 1억 달러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경제개발은 해야겠는데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963년 어느 여름날 서울 시내 모처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을 비롯한 몇몇 언론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1억 달러가 안 된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방치했다가는 대통령 선거고 뭐고 큰일이 난다고. 어떻게든 외자 도입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리려고 해도 뭔 담보가 있어야 빌리죠. 그나마 돈을 빌려줄 만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원조해주는 국가한테는 차관 안 준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고. 문제는 말이야, 미국이 박 의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박 의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야. 그러니 말입니다. 방법은 일본밖에 없는데 말이야. 일본하고 국교를 하루빨리 회복을 해서. 그러나 그게 또 어디 쉽습니까? 박 의장이야 그 문제를 놓고 김종필 씨를 통해 은밀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일 감정이 워낙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박 의장은 일본 육사도 다녔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아. 경제를 위해서라면. 제 말씀은 박 의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대국민 감정이 문제다. 참, 자네야말로 내 말을 못 알아듣네, 그래. 어? 관건은 지도자의 의지야. 국민 감정이 어떻든 지도자가 밀어붙이면 되게 돼 있다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 장 사장님. 민감한 말이 나오려 하자 술시중을 들고 있던 마담이 정색을 한다. 왜? 모르고 계세요? 뭘 말이야? 이번에 새로 중정부장이 된 김용욱 부장 말이에요. 김형욱이가 왜? 언론사 사주들, 언론사 주요 인물들의 뒤를 캐라 그랬답니다. 우리 집은 아니지만 주요 호텔이나 요정에는 도청장치를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요. 종업원들 가운데는 중정의 협조자도 있답니다. 어디를 가시든 조심하셔야 해요. 뭐야? 중정에서 언론사 사주의 뒤를 캐고 도청을 한다는 문제 말입니다. 장기영이 박정희를 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군과 아군을 가려야 할 테니까요. 김형욱이가 그 임자한테 과하게 한 모양이구만. 김 부장의 충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밀가루 수입 문제로 은밀히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고 은밀히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 일의 성패가 가카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뻔해서 지금 극비리에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중정에서 제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미찌 물산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적어도 저하고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그 김형욱 부장을 좀 각하께서 묶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가 김형욱을 불렀다. 장 사장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은 언론사 사장인데요. 하여튼 상관이 있어. 저 해서 말인데 임자가 무슨 일을 하든 이 나라 경제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라. 나라 경제보다 각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각하를 위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김형욱이! 경제가 잘 되는 일이 내가 당선되는 길이야. 10번, 100번의 유세보다 쌀값이 안정되는 게 내 당선의 지름길이라고. 쌀값 안정이요? 아니, 그러면은 장기영 사장이 뭐 일을 꾸미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형욱이한테 내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임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장기영이가 지금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란 말이야. 무조건적으로다가, 응? 알아들어, 김형욱이? 예, 각하. 알겠습니다. 그해 10월 대선을 앞둔 박정희 의장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가, 특히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군정기간 동안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먹고 살 끼니까지 걱정하게 만든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먹을거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이 해내고야 맙니다. 늦은 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공관 침실로 한 통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각하, 접니다. 장기영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응? 아이, 됐어? 예. 그 미쯔이 물산을 통해서 캐나다 밀가루 10만 톤, 640만 달러분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돈은? 돈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예. 우리가 내건 연불 조건을 받아들이겠답니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 장기의. 그리고 각하, 기뻐하실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이, 또 있어? 예. 호주 쪽과도 선이 닿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호주에서도 들어오게 된다면 총 21만 톤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가 안정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각하.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그는 일본 미쯔이물산을 통한 밀가루 수입에 성공한다. 이로써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를 고민스럽게 하던 곡물가는 마침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후 장기영은 이 공을 인정받아 김유택의 후임으로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는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신당동 공관. 밀가루 수입 문제를 성사시킨 장기영이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오는 길이다. 바로 그때 박정희를 면담하고 돌아가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과 마주친다. 아이고, 우리 김 부장님. 이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내가 노고랄 게 있습니까마는 우리 장 사장님께서 이번에 큰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국제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그 불독 한 마리가 깽판을 놓으려고 하는 바람에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각하께서 막아주셔서 무사히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뭐요? 우리 김 부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차차. 김 부장님 별명이 불독이었죠? 내가 괜한 오해받을 말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 부장님. 장 사장님. 그 각하께서 오늘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과 만찬을 하시자고 하셨는데, 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예. 많이 바쁘시구만. 그럼 가보시죠. 저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장기영이,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날 밤 만찬장의 분위기는 사뭇 들떠 있었다. 김유택 원장. 예, 각하. 이 밀가루 수입 문제를 여기 이 장기영 사장이 성사시켰으니 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이 밀가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줘요. 예. 제분업자 선정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은 정부고시 370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부고시 밀가루 가격은 포대당 370원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중 가격이 1200원대까지 오르게 되고 밀가루를 판매한 업자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당국이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각하. 응. 장 사장 말해봐. 곡물가 안정 문제는 이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고, 지금 문제는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나도 고민이야. 하지만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저는 각하께서 당연히 이기신다고 봅니다. 듣기 좋은 덕담인데. 대권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권을 잡은 다음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각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학열 경제기획원 부원장. 박정희의 든든한 지원과 신뢰를 받고 있는 1급 경제참모였다. 경제 개발할 돈이 없으니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 기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외자 도입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의지만 갖고 되는 일입니까? 면밀히 우리 경제 규모를 따져가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얼마인지, 또 외자를 들여왔을 때 어느 산업부터 일으켜야 하는지, 그것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김 부원장, 내 얘기 같은데, 나는 무조건 외자부터 도입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빚도 자산이에요. 경제기획원에서 일하신다는 분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빚 좋아하다가 쪽박 차는 사람 나 여러 봤습니다. 장기영 사장이나 김학열 부원장 두 사람 말 모두 다 일리가 있어. 그러니 그 정도로 하고, 김학열이,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향후 나가야 할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인자가 했던 얘기가, 예. 종합제철, 정유공장, 고속도로 등입니다. 고속도로요? 지금 우리한테 고속도로가 가당키나 합니까?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물류의 흐름이 경제개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모르십니까? 장기영과 김학열,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사를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